아까 첫 단원에서 설명하다가 못 드린 거, 여기 우리 좌표 시스템을 얘기할 때 회전, 회전에 대한 축만 이름이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 얘네들의 뭐 좀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냥 우리는 뭐 그냥 이게 XYZ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니까, 니들은 이걸 헤딩, 피칭, 뱅킹이라고 하구나, 그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참고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의미만 좀 살펴보자면, 우리가 이제 Y축 방향을 기준점으로 잡아서 좌우로 움직이는 회전 움직임을 얘네들은 헤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갯짓 할 때, 우리가 뭐 이렇게 도리도리 할 때 그 고개 움직임을 상상을 해보시면 이제 용어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X축 방향의 방향성 원점을 가지고 그 방향으로 이런 방향성으로 도는, 이 방향성으로 도는 속성을 피칭이라고 표현을 했다. 우리가 피치라고 얘기를 할 때, 특히 뭐 이런 사운드 관련 용어에서 피치라고 할 때 뭐 이 주파수의 높낮이를 표현할 때 이런 말들을 쓰곤 하는데, 이 높낮이 방향으로 위아래로 그렇게 움직이는 회전값을 피치라고 얘네들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뱅킹이라는 거는 이렇게 좌우로 흔들리는, 이렇게 비행기가 날개가 좌우로 흔들흔들하는 뱅킹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얘는 회전값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 모션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됐을 경우에, 그때 가서 이제 어떤 경로를 가지고 이렇게 슉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을 줬을 때, 그 움직이는 내 동세에 따라서 오브젝트를 자동으로 이렇게 기울기를 주는 거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 때 이렇게 오른쪽으로 살짝, 이렇게 왼쪽이 기수가 이렇게 날개가 올라가게 되는, 만약 얘가 이렇게 이 방향으로 커브를 돈다 라고 했을 때 비행기 이쪽 날개가 들려지겠죠. 그런 것처럼 자동적으로 이런 좌우 흔들림을 표현할 때도 뱅킹이라는 옵션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랑 연관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아까 이제 질문하셨던 거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린 것이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다루려고 했었던 내용은, 기본적인 원형에서부터 출발을 해보자. 우리가 뭘 만들려고 했을 때, 이게 아무리 복잡해 보일지라도 걔를 단순화시키고 분해하다 보면 결국 이 셋 중에 하나로 돌아오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네. 이게 뭐 대단히 뭐 아메바나 뭐 저런 뭐 대장균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뭐 인공의 것들이거나 뭐 캐릭터나 인물일지라도, 뭐 사람도 몸통을 뭐 이렇게 동그란 실린더에 비교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모델링을 할 때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런 기초 도형에 입각해서 그 도형을 환원을 해 보시고, 아예 모델링을 하는 그 첫 덩어리 시작을 이런 기초 도형을 바탕으로 해서 시작을 하는 게 여러모로 효율도 좋고 여러모로 좋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많이 쓰는 것들을 C4D가 여기에 구비를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에 보시면 얘가 이제 비슷한 애들이 다 때려 박혀 있는 거 컨테이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얘를 지금 제가 한 건 뭐냐면, 얘를 쭉 지그시 눌러주게 되면 이 안에 숨어 있는 것들이 이렇게 팝업으로 뜨게 되는데, 팝업창 위에 점점점점점 되어 있는 바를 요 위치까지 가서 마우스 클릭을 떼주시면 얘가 팝업창으로 이렇게 뿅 하고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팝업창처럼 이렇게 띄워서 쓰실 수도 있고요. 자주 쓴다 라고 하면 어느 인터페이스 어느 한 중간에 이렇게 갖다가 붙이셔도 돼요. 그럼 여기에 붙일 수도 있고, 얘를 띄워서 여기 붙일 수도 있고, 다시 여기 붙일 수도 있고, 혹은 오른 클릭을 해주시면, 얘를 오른 클릭을 요 바 위에서 해주시면 언도크라고 해서 얘를 다시 이렇게 플러팅 상태로 띄워서 팝업 형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마저도 싫다라고 하면 X표 눌러서 없애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없어진 것이냐? 제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은 뭐 이렇게 언제든지 꺼내서 쓸 수가 있으니까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마음대로 꺼내 쓰세요. 그리고 내가 막 이렇게 꺼내 쓰다 보면 의도치 않게 여기저기 뒤죽박죽이 돼서 좀 정신이 없다. 그러면 이쪽 레이아웃에 가셔서 스탠다드 모드를 선택을 해주시면 처음 열렸을 때 그대로의 이제 화면을 되돌릴 수 있는 그런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너무 이렇게 무언가를 바꾸는 거에 대한 공포를 느끼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이고요. 이 프리머티브 오브젝트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프리머티브 오브젝트라는 것은 프리머티브라는 말부터 좀 찾아볼까요? 자, 사전을 제가 또 열어놨더랬죠. 스펠링 이게 맞나? 프리머티브. 요즘에 자동 완성 기능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자, primitive. 발음이 이렇습니다. primitive라고 하겠습니다. primitive라는 것은 원시, 원초 이런 의미가 강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원래 원시적으로 그냥 있었던 아이들, 프로그램 안에서 내가 뭐 일부러 만들어낸 그 어떤 게 아니라 그냥 원래부터 있던 아이들, 시퍼디에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무슨 특징이 있냐면 이 프리머티브 오브젝트들은 속성값들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속성값이냐? 얘의 모양을 결정하는 속성값들. 그래서 그 속성값들만 이쪽 속성 에디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조절을 해주시면 결과적으로 보여지는 얘의 모양이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힘들게 얘를 뭐 점선면으로 쪼개서 뭐 이렇게 복작복작 하지 않더라도 얘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 속성값들, 미리 마련되어 있는 그런 속성값들을 조절을 해서 얘의 모양의 특징을 우리가 큰 힘을 들이지 않고서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애들이에요. 프리머티브 오브젝트라는 아이는. 그래서 그 속성들의 얘의 외형을 결정하는 속성들은 이 어트리뷰트 속성 창에 이 세 번째 탭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코디네이트에서는 위치나 스케일이나 각도만 조절을 해주는 것이고요. 이 오브젝트 탭에 보시면 이제 사이즈, 얘 절대치, 크기의 절대치를 여기서 좀 조절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치로 크기를 이렇게 조절을 해줄 수가 있고, 이 세그먼트라는 아이는 얘가 지금 통째로 네모나게 보이긴 하지만 이 내부 구조를 조금 더 분할을 할 수 있는데 그 분할에 대한 옵션이고요. 지금은 이제 분할수가 1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통짜로 나오는데 이 분할수를 조금 올려볼까요? 한 3개, 3개, 3개로 확인되지 않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 뷰포트에서 얘를 여러 가지 보이는 모습의 그 형태를 조금 여러 가지 타입으로 여러분들이 입맛에 맞게 그때그때 용도에 맞게 바꿔서 볼 수가 있어요. 그거를 맨 위에 메뉴바가 아니라요. 이 뷰포트 상에 상단에 보시면 또 메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지금은 아실 필요가 없고요.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디스플레이 탭에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냥 쉐이딩 모드가 있고요. 디폴트로는 그냥 쉐이딩 모드고 두 번째 거를 보시면 라인이 있는 쉐이딩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쉐이딩이라는 건 이제 빛을 주게 되면 그런 것까지 다 표현을 하겠다라는 뜻이고요. 라인이 들어가는 쉐이딩 모드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면에 분할된 이 내부 구조가 이제 보이게 되겠죠. 뷰포트 상에서. 근데 이마저도 이제 뭐 면이 표현되는 게 싫다, 난 그냥 완전 선으로 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이렇게 라인 모드로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뻥 뚫려서 이제 공간이 다 뒤쪽 공간까지 확인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할 때가 편할 때가 있고요, 이렇게 할 때가 편할 때가 있고요, 이렇게 볼 때가 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작업을 하시다가
내가 좀 이렇게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 이 디스플레이의 타입을 조금 바꿔주시면 뭐 선으로 보든 면으로 보든 아니면 선과 면이 함께 보이는, 보통 그렇게 세 가지 타입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분할수를 얘기를 했었더랬죠. 그래서 분할수를 3, 3, 3. 네, 맞습니다. 조철이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이제 노드들이 얘 모양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노드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노드들이 막 엮여져서 이렇게 딱 미리 짜 맞춰져 있는 세트죠. 이렇게 맞춤형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할수를 조절할 수도 있지만 이런 뭐 어떠한 수학적 공식에 의해서 얘 모서리를 다듬어주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필렛이라는 속성인데요. 이 필렛이라는 속성에 체크를 해주시면 확 뭐 구처럼 돼버렸는데 왜 그러냐면 이 필렛 레디우스라는 값으로 이 모서리 다듬어지는 그 레디우스 값을 이렇게 조절을 해줄 수가 있고요. 필렛 서브디비전스는 이 모서리의 면 분할을 몇 단계로 나눌 것이냐, 뭐 하나로 줄 것이냐, 두 개로 줄 것이냐. 더 면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부드럽게 볼 수가 있겠죠. 면 처리가 부드럽게 되니까. 의도적으로 난 로우 폴리 모델링을 할 거야. 근데 필렛을 날카롭게 딱 떨어지게 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필렛을 주되 서브 디비전을 하나만 주시면 이렇게 딱 떨어지는, 약간 요즘 한 몇 년간 유행하고 있는 로우 폴리 스타일의 그런 모델링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요, 이 모양이 확정되지 않아도 내가 언제든 모양을 확정시켜서 고정시켜 버리지 않는다라는 게 최대의 장점이죠. 이 옵션들이 항상 살아 있으니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모델링을 하다가 뭐 모서리가 이렇게 조금 다듬어지다가 아니야, 나 좀 모서리를 넓게 하고 싶어. 그러면 얼마든지 하다가도 뭐 딴 거 하다가도 돌아와서 모서리 좀 가늘게 하고 싶은데 옵션 값을 바꿔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이 프리머티브 오브젝트들의 이런 속성 값들 앞에 보시면 이 동그라미들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얘의 속성 값을 특정 시간 타이밍에 저장하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나중에 영상 작업이나 모션 작업 설명을 할 때 키프레임이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할 텐데, 그 해당 내가 지금 와 있는 프레임에 어떤 중요한 어떤 정보를, 키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저장을 하는 프레임을 키프레임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키프레임을 저장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이거는 곧 시간의 축을 바꿔서, 시점을 바꿔서 이 값을 만약 이렇게 바꾼다라고 하면 그 차이가 바로 모션으로 이어서 표현이 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프리머티브 오브젝트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모델링을 하셨으면 이런 모델링, 모양 자체만의 어떤 과정의 편리성 뿐만 아니라 모션 그래픽으로 더 확장해서 연결시킬 수 있는 장치가 같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엄청 편하다라는 거죠. 장점에 대해서만 제가 지금 주구장창 얘기를 하는데, 단점은 무엇이냐? 단점은 이거예요. 얘를 점, 선, 면 단위의 편집을 할 수가 없어요. 점선면 단위의 편집을 할 수가 없다가 이 프리머티브 오브젝트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프리머티브 오브젝트는 얘가 이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속성들이 지금 서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라서 내가 어떤 특정 점선면을 변형시켜 버리면 나중에 뭐 이런 면 분할수가 수치가 바뀐다든지 할 때 데이터가 이렇게 꼬여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예 원천적으로 점선면 편집이 될 수 없게끔 그렇게 10호디에서 원천적으로 막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 순서를 이제 모델링을 하실 때 이런 프리머티브 기반으로 하셨으면 어느 정도 이제 기본형을 잡아 놓으시고 더 묘사를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얘를 이 프리머티브 상태의 장점들을 다 버리셔야 돼요. 다 모든 걸 가질 수가 없어요. 세상 이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좀 버릴 수 있는 그런 선택의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얘 같은 경우는 그럼 이걸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더 이상
얘네들 값으로 내가 조절했었던 것들을 다시 조절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대신에 아주 순수한 그냥 그 면 상태로 얘가 전환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기에 왼쪽 위에 Make Editable 이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그때부터는 얘가 지금 언두를 해보겠습니다. 언두를 할 테니까 여기 지금 오브젝트 매니저에 있는 이 아이콘을 주목을 해봐 주세요. 자, 언두. 프리머티브 상태일 때는 얘가 어떻게 생겨먹은 아이인지 이렇게 아이콘이 정육면체로 표현이 되지만 얘가 에디터블을 눌러서 이제 순수한 폴리곤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순수한 폴리곤 오브젝트로 변환을 해주면 얘가 띵띵띵 이렇게 점 3개가 되어 있는 최소한의 폴리곤 단위 아이콘으로 표시가 바뀌게 되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볼 때 얘가 뭐 네모든 동그라미든 별표든 앞에 아이콘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는 어떤 속성에 의해서 모양이 정해지는 아이가 아니고 그냥 점선면 자체로 순수한 형태가 보여지고 있는 폴리곤 오브젝트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폴리곤 오브젝트로 변환을 해준 이후부터는 면이 움직이거나 선이 움직이거나 혹은 점이 움직이거나 이런 편집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얘는 난 좀 프리머티브의 장점이 좋았는데 그럼 이 장점은 무엇이냐? 이 장점은 이제부터는 훨씬 더 세부적인 묘사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지금 위치만 간단하게 바꿨었지만 이걸 여러분들이 잘라줄 수도 있고요. 뭐 합쳐줄 수도 있고요. 뭐 지워줄 수도 있고요. 내가 원하는 부분을 묘사하고 싶은 만큼 계속해서 내 입맛에 맞게 더 디테일하게 파나갈 수 있다는 게 이제 이런 폴리곤 오브젝트 모델링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제 판단이 이제 작업을 하시다 보면 판단이 드실 거예요. 어느 시점에서 얘를 에디터블을 해서 폴리곤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뭐 그런 판단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이 프리머티브 오브젝트라는 것과 폴리곤 오브젝트의 가장 큰 차이점은 프리머티브 오브젝트는 얘의 모양을 어떠한 특정한 공식에 의해서 속성값들에 의해서 만들어준다. 자동으로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하지만 점선면 단위 편집은 못한다. 이게 프리머티브 오브젝트의 특징이고 폴리곤 오브젝트의 특징은 난 모르겠고 뭐 속성 이런 거는 모르겠고 난 점, 선, 면 단위로 얘를 편집을 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에디터블을 하셔서 폴리곤 오브젝트로 변환한 후에 편집을 하시면 돼요.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모델링 단원에 가서 또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니까 지금은 이제 개념적으로 우리가 이제 여기에 했었던 폴리곤 오브젝트라는 것의 특성, 프리머티브 오브젝트라는 것의 특성, 그리고 프리머티브 오브젝트를 make editable 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중요하니까 제일 처음에 버튼이 나왔겠죠. 이 버튼을 눌렀을 때 make editable 했을 때 프리머티브 오브젝트는 폴리곤 오브젝트로 전환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적어 놓은 게 있어요. 여기 프리머티브 스플라인은 무엇일까요? 무엇에 쓰는 물건일까요? 자, 우리가 스플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시면 프리머티브 오브젝트들이 덩어리입니다. 덩어리이거나 뭐 면이거나 뭐 그런 아이들인데 두 번째 컨테이너를 보시면 프리머티브이긴 한데 이 오브젝트라고 말하기엔 좀 약간 거시기한 애매한 것들. 얘네들은 선입니다. 선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 그래서 원 같은 거는 뻔하니까 뭐 헬릭스 같은 스플라인을 하나 꺼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선의 요소인데 어떠한 오브젝트, 이 속성창의 오브젝트 탭을 가보시면 아주 다양한 옵션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선형의 어떤 경로에 대한 디자인을 할 때 이런 지름이 동일한 모기향 같은 걸 하나 만들어 볼까요? 너무 올드한가? 모기향 같은 거 안 쓰시나요? 여름에? 죄송합니다. 그래도 모기향 뭐 적절한 게 생각이 안 나네요.
뭐 이렇게 회전값을 쭉 올려주면 회전을 더 많이 하게 되고, 약간 높이가 있지만 이 높이값에 대한 옵션이 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해서도 모양을 이렇게 간단하게 조절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수치값에 의해서 모양이 정의되기 때문에 내가 일일이 손이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스플라인들은 또 자기들 특성에 맞는 옵션 값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특히 뭐 텍스트 같은 경우도 이제 일러스트레이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벡터 라인으로 이제 텍스트가 딱딱딱 쳐져서 그걸 바로 입체로 들어올린다든지, 뭐 지금 본 것처럼 나선을 만들어서 어떤 스프링 형태의 모델링을 한다든지, 어떤 모델링의 근간이 될 수 있는 그 바탕이 재료가 되기 때문에 이 스플라인을 컨트롤하는 그 능력은 모델링 스킬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주황색은 뭐예요? 이거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던, 얘는 프리머티브이고 얘를 에디터블 했을 때 폴리곤이 된다라고 했었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를 어느 정도 프리머티브 상태로 편집을 하다가 내가 에디터블을 해버리잖아요. 이렇게 S자 라인으로 이렇게, 얘는 이제 순수한 선이야. 점들을 내가 편집할 수 있는, 내가 점들을 편집할 수 있는 그런 선이 되었어. 순수한. 얘는 아주 순수한 상태인 거죠. 저는 좀 다를 대로 달았지만 얘는 아주 순수한 선의 형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주황색은 아주 순수한 그냥 점을 땡겨서 편집을 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순수한 선을 그냥 바로 그려버리는 아이를 의미합니다. 일러스트레이터를 좀 다뤄보신 분들은 크게 뭐 당황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 베지어 곡선 형태로 내가 원하는 라인을 이렇게 그려내서, 얘는 뭐 속성 이런 거 하나도 없고요. 그냥 점을 그대로 바로 편집을 하시면 됩니다. 벡터 라인 편집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얘는 이제 색깔이 그래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이 뒤에 거는 뭐 아직 지금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설명할 날이 올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봅시다. 여기 프리머티브 오브젝트와 프리머티브 스플라인까지 알아보았고요. 메이크 에디터블을 통해서 오브젝트는 순수한 폴리곤 오브젝트로 돌아가고, 그럼 점선면 편집이 가능한, 프리머티브 스플라인은 메이크 에디터블을 통해서 그냥 순수한 선 형태로 간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좀 유념을 하시면, 내가 좀 어느 정도 형태가 정해져 있는 그런 패턴이 있는 모델들은 이제 프리머티브 상태의 오브젝트나 스플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이제 모델링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노하우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모델링에 대한 예가 아니라, 그럼 우리가 이거 기초 도형으로 어떻게 환원을 하는가, 이 오브젝트를 어떻게 내가 읽어낼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좀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예시를 적절한 거를 몇 개를 찾아 놓은 것이 있는데 미리 꺼내 놓지를 않아서 조금 찾는 시간이 걸리네요. 자, 엄청 복잡해 보이죠? 뭐 은하철도 999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열차를 보고 계시는데, 그쵸? 자꾸 예를 좀 이렇게 쌈박한 예를 들고 싶어도 나이가 나인지라 올드한 이런 예밖에는 들어지지가 않네요. 네. 자, 그럼 이건 어떻게 기본 도형으로 볼 것인가? 이걸 누가 나한테 이걸 모델링을 하라고 주었다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찬찬히 들여다보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 얘는 이렇게 생긴 원기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원기둥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그냥 프리머티브에 원기둥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원기둥이 그냥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얘를 가지고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얘도 원기둥으로 만들 수가 있겠네요. 커다란 원기둥이 본체로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런 번호판 같은 경우는 뭘로 할 수 있을까요? 사각형으로 만들 수가 있고, 이런 것들도 사각형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후에 이런 부분들을 잘라내면 되겠죠?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들도 다 원기둥이 많고, 다 그 안에 범주 안에 있는 거예요. 뭐 바탕, 배형까지 해야 된다? 그럼 얘는 그냥 사각형의 연속인 거죠. 사각형의 연속인 것이고, 타일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런 복잡해 보이는 프레임들도 결국에는 길다란 사각형, 직사각형의 조합. 이런 아이들은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아이들은 저 같으면 구를 바탕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안 보이시니까 확대를 해보면, 구를 가지고 이렇게 구를 가지고 반띵을 딱 하면, 그 다음에 요 부분만 약간 이렇게 들어 올리면 이런 모양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대상을 관찰을 해보고, 이게 과연 어떤 기본 도형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효율적일까, 뭐 이런 고민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모델링이라는 과정이. 다른 예를 또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저희 후배님이 운영하시는 저 강원도 속초 고성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입니다. 굉장히 핫플레이스인데, 기회가 되시면 저희 고성방가로 검색하셔서 올 여름에 핫한 여름들을 보낼 수 있는 곳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여기 예쁜 손잡이가 달려 있습니다. 오른쪽 예쁜 이케아 2층 침대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내가 요 문 손잡이를 디자인을 하겠다라고 하면 요 원 기둥이 넓적하게 위치를 하면 문 손잡이 베이스가 될 것이고요. 얘를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이거 만들고 싶어 라고 하면 이렇게 이렇게 길쭉한 얘를 먼저 만드신 다음에 이 부분을 이렇게 구부려 주시는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얘를 힘들게 꺾어가면서 만드는 게 아니고요. 기본이 될 수 있는 도형을 먼저 만들어 놓고 변형을 가하는 거죠. 이렇게. 그런 방식의 모델링 접근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기본 도형을 얘를 쭉쭉 펴가지고 가래떡을 피듯이 그렇게 펴서 디자인하고 변형이 가해질 부분에다가 변형을 시킨다. 변형을 가하는 방법도 나중에 우리가 이제 디포머라고 갈겨 쓰겠습니다. 디포머라고 되어 있는 모양을 변형시키는 이 보라색 아이들이 있다라고 잠깐 OT 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기본 도형을 이렇게 변형시키는 접근을 할 수가 있다. 뭐 그런 방식. 침대 같은 건 그냥 네모난 것만 있으면 디자인 하겠죠. 네모난 것들 조합해서 이런 이음새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하려고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지금 이음새 같은 것들은 다 이런 기초 모델링 과정이 좀 익숙하게 된 다음에 얘를 그럼 나 온전하게 한 덩어리로 자연스럽게 이어붙이고 싶어. 그런 분들은 이제 그 중급 레벨에서 그런 노하우들을 또 따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지금은 레고 블럭 하듯이 그런 기본 도형과 기본 도형을 이렇게 짜집기 하면서 꼭 이게 본드처럼 붙이지 않더라도 이렇게 블럭 놀이 하듯이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이해도 빠르고, 그리고 다음 단계로 가고 싶은 욕구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복잡해 보이는 이런 것들은 그냥 새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새로 열어보면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요거는 이제 옛날에 쓰던 그런 대포네요. 대포 같은 것들인데, 여기도 보면 프레임들은 이렇게 사각형으로 조합해갖고 충분히 만들 수 있겠죠.
이 부분 한번 볼까요? 이 부분. 아, 선생님 저 이거 사각형 아닌데요?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하셔도 사각형으로 해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사각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사각형으로 만드신 다음에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의 포인트를 이렇게 당겨 주시면 이런 덩어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아니, 혹은 이렇게 잘라내든지. 기본 도형은 사각형으로 간다라는 거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얘도 원기둥이죠. 원기둥. 얘도 원기둥으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네, 원기둥인데 가운데가 파여져 있어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여기 기본 도형을 보시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튜브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튜브라는 아이가 있어서 제가 근데 이 프리모티브 오브젝트들을 다 일일이 꺼내서 설명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오브젝트를 하나 꺼내 보시고 이 오브젝트의 이런 옵션들을 조절하면 시각적으로 이렇게 바로 변화가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바로바로 됩니다. 그러니까 크게 어려운 시도가 아니겠죠. 이 정도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은 개인 과제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제라고 해서 과제를 제출한다거나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 그냥 한 번씩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고요. 전에 없었던 이제 슬라이스라는 이런 탭들이 보이시는데 이 슬라이스를 일단 내가 쓰겠다 체크를 해주시면 각도로 이런 원형을 베이스로 한 도형들은 각도로 내가 모양을 제어를 할 수도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션으로 충분히 표현할 수가 있겠죠. 키프레임을 넣어서 나중에 모션 할 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프리모티브는 이렇게 상당히 좀 편한 속성을 가지고 모양을 제어할 수 있는 아이들이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 도형을 대입을 해서 우리가 접근을 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얘도 원기둥에 이런 디테일들이 추가되는 형상인 것이고, 네,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아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게 하나요? 이런 것도 다소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얘도 원기둥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기둥. 요런 원기둥. 단지 원기둥을 만들 때 여러분들이 면 분할을 이렇게 촘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얘를 이제 에디터블을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의 스케일 값을 약간 이렇게 줄여주는 거죠. 이런 굴곡이 표현될 수 있게. 그럼 그런 것들을 이어붙이면 이런 더듬이라든지 이런 다리 같은 디자인 충분히 하실 수 있겠죠. 그런 접근을 하시면 돼요. 이런 부분들이야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이니까 추후에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다소 좀 복잡해 보이는 아이들도 이렇게 뜯어보면 얘도 원기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들은 스플라인을 좀 많이 요 부분을 살펴보시면 이런 스플라인을 하나 만드시면 되는 거죠. 아까 나선 만드는 걸로 이런 스플라인을 하나 만들어서 얘의 경로를 지나가는 어떤 덩어리를 만들어내면 이런 부분들도 스케일 조절해서 얼마든지 복제해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프리모티브 오브젝트를 내가 어떻게 써먹을까? 항상 이제 시작은 거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모델링을 좀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미 다 마련되어 있는 이 프리모티브 오브젝트를 누가 더 똑똑하게 얍삽하게 잘 쓸 수 있는가? 그게 관건인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전체적인 가상 공간에 대한 기준점을 축이라고 한번 이제 얘기를 해서 이 축에는
불변한 이 공간 자체의 원점인 월드축이 있다. 그리고 오브젝트를 움직이거나 오브젝트를 회전하기 위한 오브젝트 기준의 축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오브젝트 축이 있음으로 해서 그 오브젝트가 이동하거나 크기가 변하거나 회전을 할 수가 있고, 이제 계층 구조를 만들 때 기준점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 자식 구조를 만들어 줄 때에도 축에 대한 인식이 좀 있어야 할 것이고, 모델링, 기초 모델링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프리모티브 오브젝트를 좀 잘 이용했으면 좋겠다. 근데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그 프리모티브 오브젝트의 속성만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디테일이 생기니까, 이제 그럴 때는 얘를 내가 편집할 수 있는 상태로 전환을 해서 폴리곤 오브젝트든지 그냥 생짜 스플라인이든지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점선면 편집을 하게 된다. 그 정도 개념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브젝트 매니저와 속성 매니저를 이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요거까지만 조금 더 추가 설명을 하고 오늘 스터디를 마칠게요. 뭐 길게 할 것 같진 않고 한 10분 정도만 더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얘네들을 한번 꺼내 놓겠습니다. 제가 큐브를 하나 꺼내고, 콘을 하나 꺼내고, 실린더를 꺼내고, 스피어를 하나 꺼내죠. 지금 요 안에서 원점에서 계속해서 생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뭐가 만들어졌나? 아리송 하실 거예요. 근데 여기 오브젝트 매니저를 보시면 차례대로 생성된 아이들이 쭈루루룩 보이시죠? 얘네들을 선택하는 방법은 요 뷰포트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선택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오브젝트 매니저에서 직접 선택을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오브젝트 매니저에서 네이밍을 하는 게 좀 중요하고요. 왜냐면 이름만 보고 알아볼 수 있으면 좋으니까. 여기에 좀 간단하게 뭐 3, 4개만 있는 씬이 아니라 엄청 복잡한 씬이라서 오브젝트가 막 100개, 200개씩 있다. 이럴 때 일일이 화면 찾아가서 하나씩 선택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서 네이밍을 보고, 혹은 내가 관리해 놓은 어떤 계층 구조에 따라서 직관적으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오는데, 그럴 때는 얘의 네이밍을 좀 계획을 짜셔서 하시는 게 좋고요. 네이밍하는 방법은 더블 클릭하시면 이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셔서 오브젝트 1, 밑에 것도 더블 클릭하셔서 오브젝트 2,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네이밍을 바꿔 주실 수가 있고요. 오브젝트 4,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 매니저에서 선택을 해서 뷰포트에서도 이렇게 컨트롤을 하실 수도 있다. 4개를 주로 꺼내 놓았죠. 여기서 이제 부모 자식 계층을 맺어주는 그 방법은, 얘네들을 내가 자식으로, 오브젝트 1의 자식으로 하겠다면 드래그 앤 드롭, 오브젝트 1만 선택을 해도 자식들이 함께 움직이는 것이죠. 근데 이 자식들은 따로따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우리들도 그렇죠. 자식들을 따로따로 놀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움직이면 크게는 뭐 다 같이 이사를 가거나 하지만, 그 집안에서 놀 때는 첫째, 둘째, 셋째가 다 따로따로 논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접었다 폈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제하실 때는 내가 지금 같은 모양의 오브젝트를 복사하고 싶다. 그럴 때는 뷰포트 상에서도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이렇게 축에다가 오버를 해보시면 이렇게 커서가 바뀌거든요. 이렇게 바뀌었을 때 당기시면 바로 복제가 됩니다. 혹은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셔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셔도 복제가 돼서 오브젝트 매니저에 추가가 되고요. 오브젝트 매니저에서도 컨트롤 클릭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오브젝트가 복제됩니다. 그러니까 컨트롤 C를 하시거나 컨트롤 드래그를 하신다. 여기에서나 뷰포트 상에서나, 이게 이제 가장 간단하게 오브젝트를 복제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 오브젝트 매니저에 보시면 뭐 이런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쪽
이쪽 공간에는 우리가 이제 태그라는 아이를 나중에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태그라는 건 뭐냐면 이 오브젝트에 뭔가를 영향을 끼쳐주는 어떤 기능들, 뭐 요소들이 이런 포스트잇처럼 생긴 태그 형태로 이렇게 추가적으로 막 붙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가 됐든 그럼 추가를 할 때마다 이렇게 태그들이 오른쪽 공간으로 붙어요. 그래서 내가 이 오브젝트에 지금 어떤 것들이 적용이 되어 있는지를 한눈에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태그들은 어떤 속성이지 않겠습니까? 이 속성들이 옮겨 다닐 수도 있어요. 드래그를 해서 다른 데로, 혹은 얘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클릭으로 드래그를 하면 어떤 데 세팅되었던 값이 그대로 복제되어서 밑에 스티커 형태로 태그 형태로 갖다 붙고. 그래서 이 태그라는 인터페이스 방식이 이 C4D의 강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이 태그라는 걸 하나하나 알아가실 텐데, 그래서 이 태그를 하나 적용해서 뭐 다른 그룹이나 오브젝트에 복제하거나 복사하거나 뭐 이동하거나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 장점을 이제 나중에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왼쪽 공간은 이 태그들이 붙는 공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딜리트 키를 눌러주시면 지워지고요. 그 다음에 이 초록색 화살표 V표는 얘를 클릭할 때마다 X표가 됐다가 V표가 되는데, 얘는 이제 보여지게 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을 간단하게 이제 프리뷰 렌더를 해주는 버튼이 이 버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작업하다가 좀 이거 가늠을 하고 싶다, 완성도를. 이럴 때는 렌더 뷰를 눌러주시면 뷰포트가 바로 렌더링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아웃풋이 나오는군, 이런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랬을 때 이 오브젝트 매니저에 있는 초록색 이 V 표시가 꺼졌다라고 하면 이 렌더 뷰를 했을 때 없어지죠. 렌더링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아예 그냥 지워버리는 게 아니라 얘를 보이게 할 건지 안 보이게 할 것인지를 그냥 여기 레이어 눈 껐다 켰다 하는 거에 비교를 하면 뭐 그거랑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그만 회색점이 있습니다. 조그만 회색점이 있고, 얘도 클릭을 하면 초록색이 되었다가 한 번 더 클릭을 하면 빨간색이 되고요.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것도 회색과 초록색과 빨간색이 번갈아 가면서 색깔이 바뀌어요. 클릭을 할 때마다. 얘는 무엇이냐면, 자, 첫 번째 요 네모 큐브의 회색 화살표를 초록색을 켜보겠습니다. 렌더링을 하면 렌더가 되죠. 뭐 크게 디폴트랑 다르지가 않습니다. 근데 얘를 빨간색으로 했을 때는 얘가 뷰포트에서 사라졌죠. 근데 렌더링을 해보면 나옵니다. 얘는 뭐냐면, 위의 점은 그냥 단지 뷰포트 상에서의 보여지는 속성에 대한 걸 결정하는 아이, 그럼 밑에 점은 반대로 초록색일 때는 뭐 당연히 나오겠죠. 빨간색이 되었다. 근데 뷰포트 상에서는 지금 사각형이 보이고 있지만 렌더를 했을 때는 빠집니다. 얘는 그렇다면은 곧 아래에 있는 점은 렌더를 했을 때 보이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거에 대한 걸 이제 나눠서 뷰포트 상에서 할 때와 실제 렌더링을 했을 때를 나눠서 이제 설정을 할 때 위아래 점을 구분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걸 다 싸잡아 가지고 한 번에 하는 게 이제 초록색 V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이런 궁금증이 있어요. 학생들이 간혹 질문할 때, 그러면은 뭐 회색점하고 이 초록색 보이는 버전 이 설정하고 도대체 다른 게 뭔가요? 저도 이게 좀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 구가 하나가 이렇게 더 추가가 돼서 이렇게 두 개가 나란히 있고요. 이 아이가 큐브의 자식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큐브가 부모가 됐고, 오브젝트 1, 2 요게 이제 큐브의 자식으로 종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큐브의 초록색 버튼을 꺼보도록 하죠. 이렇게
혹은 이렇게 예를 들면은 좀 적절하지가 않겠군요. 누ll 오브젝트로 넣고 이걸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되나? 자, 이것도 뭔가 버전이 바뀌면서 바뀌었었나요? 어쨌든 요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얘의 자그마한 버튼을 이렇게 꺼버리게 되면 이 부모의 설정을 자식이 따라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를 꺼버리게 되면. 근데 이 작은 얘가 꺼져서 종속이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자식이 다 말을 잘 듣는 자식만 있는 건 아니니까 난 반항을 하겠다. 난 아버지 이해가 안 돼요. 내 마음을 몰라. 뭐 그런 분들은 이렇게 반기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나는 생각이 달라. 이렇게 이렇게 부모와 좀 부모의 뜻을 거스르고 싶을 때 이렇게 개별 버튼을 쓰시면 크게는 뭐 얘는 말 잘 듣는 애, 얘는 좀 또라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네. 이해가 되셨나요? 개별 버튼은 그런 용도를 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브젝트 매니저는 아주 기초적인 그런 사항은 이 정도 선에서 이제 설명이 될 수가 있겠고, 요 네모난 UI는 레이어 시스템인데 우리가 포토샵에서 얘기하는 그 레이어하고는 좀 달라요. 그거는 저희가 다음 스터디 시간에 내일 모레 그때 이제 레이어 시스템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성창에 대해서 좀 추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속성창을 내가 오브젝트를 클릭하면 얘에 대한 속성이 여기 뜨죠. 얘 라이브 공간입니다. 내가 뭘 선택을 하면 걔에 대한 속성이 이렇게 뜹니다. 네, 저희 집에 서식하는 또 2번께서 지금 재채기를 하셨고, 지금 3번 생명체께서 저쪽 방에서 주무시고 있는 관계로 지금 저희가 방에 함께 있습니다. 숨을 죽이고, 조만간 스터디가 끝날 예정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뒤에서 지금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농담입니다. 자, 뭐 하려고 있었지? 이 속성창은 라이브 공간이라는 거. 내가 뭘 선택을 하면 그 속성이 나온다. 그게 오브젝트만 하느냐? 아닙니다. 이동 툴에 대한 옵션도 이동 툴, 회전, 뭐 스케일, 그 툴에 대한 정보도 나오고요.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볼까요? 우리가 이제 면 편집 모드로 갔을 때 이렇게 어떤 면을 편집할 수 있는 또 명령들이 있어요. 그럼 그 명령들을 선택했을 때도 그거에 대한 속성이 여기에 바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편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나는 얘를 뭐 고정적으로 옵션을 확인하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내가 뭘 선택할 때마다 얘가 막 계속 바뀌면 뭐 정신이 없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이 자물쇠 버튼이 있습니다. 자물쇠 버튼. 그래서 이 자물쇠 버튼을 누르면 내가 뭘 선택하든지 간에 얘는 그냥 아까 자물쇠 잠궈 놓은 그 불변에 그냥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내가 딴 걸 선택을 하더라도. 그런 운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하나만 있어서 좀 내가 좀 불편해, 나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어 하면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눌러가지고 속성창 하나 더 만드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 더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붙여 넣으시면 되죠. 중간에. 그럼 얘는 그냥 고정으로 쓰고 얘는 라이브 공간으로 쓰고, 그러면 조금 더 편하게 쓸 수 있겠죠. 자물쇠 풀어주면 이제 이쪽에서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얘는 고정으로 볼 수가 있고, 그렇게 이제 속성창은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크게. 그리고 이 모드라는 걸 어디 보자. 요거는 다음 시간에 추가로 설명을 할게요. 다음 시간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속성창은 고정을 하거나 뭐 열어두거나 새로 만들거나 혹은 뭐 언독을 해서 지우거나 이렇게 자유롭게 편하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스터디 진행하려고 계획했던 사항은 다 설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길어졌네요. 그래서 제가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게 일주일에 2번씩 1시간만 하면 과연 2월달 안에 기초가 설명이 될 수 있는가? 결론은 좀 무리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크게 바쁜 일이 없는 한, 뭐 오늘처럼 조금 느긋하게 설명을 하는 게 아무래도 뭐 어차피 해야 될 거니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앞으로는 근데 이게 뭐 맨날 뭐 1시간이다, 2시간이다 이렇게 정해놓을 것 같진 않지만, 뭐 그날 내가 얘기하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그 시간이 얼마가 됐던지 간에 가급적이면 뭐 2시간 안쪽으로 좀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2회차 스터디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시간이 40분인데 혹시라도 좀 질문이 있거나 좀 이거 좀 간질간질하다 뭐 이런 분들은 조금 질문을 해주시면은 그 질문 질의 진행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녹화는 여기서 지금 이제 중단을 하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바쁜 시간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요일 밤 9시에 뵙고요. 남은 시간은 질문 질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